반갑습니다. 자, 기본 이론 예습 강의 제 4회차 강의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갔죠. 또 아침 저녁은 뭐 되게 싸늘합니다. 여러분 이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4주 되면 또 지칠 무렵이 왔거든요.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하세요.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남아있는 4주 이번 주 포함하면 5주네요. 5주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주에 할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그래도 좀 알고 들어오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제가 한번 바꿔가 보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우리 수업 방식이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 정도 앞에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따라와요. 근데 상당 부분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좀 없애보려고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라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강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알고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취지에 부합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래도 박용도 강사 제가 이기는지 여러분이 이기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다 따라오는 그날까지 한번 저는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여기 4단계를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4단계 여기 이 부분 보세요. 4단계 여기 이 부분 했죠. 사여의, 사기관, 피해자 사이 조건을 했고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기 위한 조건을 한 뒤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수사하기 위한 그 원인, 단서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 공부했잖아요. 좀 키워드릴까요? 자, 이 부분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 타인의 체험. 자, 이런 변사체 금시, 불신검문, 그리고 고소고발자수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자, 임의수사 공부했습니다. 임의수사. 이거 임의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활동으로 와서 동의나 성날 얻어 사는 피해자 신문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전혀 안 나요? 이거 했어요, 이거. 피해자 신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이게 끝난 뒤에 여기 기소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강제처분이요. 기소전에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기소인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이 강제처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강제사로 하는 거죠. 이 대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신체의 자유를 확보해 놓고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짧은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보통 이제 경찰관서 유치장에 이게 체포입니다. 48시간이고요. 이 구속은 장기간이잖아요. 10일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게 끝난 뒤에 기소 이후에 법원이 이제 피고인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을 행사하는데 구속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런 뒤에 했던 게 이렇게 체포나 구속 또는 구속된 자는 외부와孤立되잖아요. 방에 있으니까. 이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했던 건데 접견교통권, 적부심, 그리고 보석이라는 제도를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한 주 전에 했던 거예요. 한 주 전에. 그런 뒤에 이제 대물로 들어갔습니다. 대물. 대물적 강제처분.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강제사잖아요. 영장을 가져가는 게 원칙이겠죠. 압수수색 검증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기소위원회는 법원이죠. 법원의 권한인데 압수수색을 공부했습니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압수수색과 법원의 압수수색을 함께 봤습니다. 이거 다 공부했고 그 다음 수사기관의 검증 잠깐 살펴봤고 우리 지난주에 영장을 발받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국가직에서는 이 부분을 했는데 우리 경찰직에서는 못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할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이잖아요. 이게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활동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지금 소실되어 가고 있다면 피해자가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말기암 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중에 기소가 됐을 때 이 피고인이 자기의 유리한 증거를 법정에서 이렇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보존하는 제도가 있는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증거 보존이라는 거예요. 증거 보존. 요즘에 이 증거 보존이란 말이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또 뭡니까 증거 보존 이야기가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증거 보존 이야기는 요즘에 좀 화두가 됐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증거 보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내용 잠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참고조사 있잖아요. 이 참고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그 참고인의 자발적인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참고인이 검사가 뭐 참고조사 할 거에 있으니까 나와달라고 했는데 서간세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참고인의 신분에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근데 이 참고인이 그냥 참고인이 아닌 거예요. 당해 사건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란 말이죠. 그럼 이 참고인은 어떻게 할 거냐? 출석과 또는 출석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어떤 거냐면 증인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증인은 여기 보세요. 증인은 여기 보세요. 증인은 여기 보시면요. 키워볼까요? 이 증인 여기 보이시죠? 이게 증인. 이 증인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법원 법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이제 목격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증인은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도 해야 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신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이 참고인이 아주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검사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내용을 공부를 먼저 좀 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수사 종결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이제는 수사를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 종결해야죠. 언제까지 수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끝내야 되잖아요. 총각해야 되잖아요. 수사 종결을 공부할 겁니다. 수사 종결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라는 방법으로도 종결하고요. 또 여기 불기소라는 방법으로도 종결해요. 근데 불기소할 때는 여러분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도 잠깐 살펴본 뒤에 불기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의 종류 5가지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좀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나 고발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소나 고발한 사람은 기소를 기대했겠죠. 근데 검사가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알려주거든요. 고소 고발인에게. 그러면 고소 고발인은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불기소했는지를 일단 들어보는 게 순서가 맞죠. 왜 불기소했느냐 이렇게 이제 검사에게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검사는 설명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들었는데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불복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 불복 보세요. 저를 계속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불복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방법은 이제 검찰항고 재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재정신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재정신청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수사를 이제 종결할 건데 그 전에 자, 만약에 기소라는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했잖아요. 그럼 기소를 하면 여기 보세요. 공개재판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공개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재판 단계로. 그럼 더 이상 수사를 못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기소에서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일단 수사는 끝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수사기관도 신이 아니거든요. 기소를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수사 활동은 안 되거든요. 제한된 범위내 수사 가능해요. 왜 전면적인 수사 활동이 안 되느냐? 그건 이유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가 가능해요. 그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이 기소라는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기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기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기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거예요. 기소의 방식, 기소를 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러면 가볍게 한번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요. 제가 페이지를 39페이지 금방 컨닝했어요. 자, 39페이지를 보세요. 39 증거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할 거거든요. 좀 줄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기소가 되어도 자, 1회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법원이 못해요. 수법원이. 그래서 미리 지금 보전을 해야 될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피고인은 강제처분권한 수사권한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피의자 피고인 수사권한이 있는 거 뭐 공부했습니까? 없거든요. 이거는 수사의 객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소실되고 있다. 하면 미리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거 보전이란 거고요. 그 다음 이 증인신문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221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고조사예요. 근데 그 참고조사는 이게 이미 수사니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참고인이 그냥 참고인이 아니고 당해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다면 이때 검사는 참고조사가 불가능하면
221조의라고 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군 판사에게.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경찰직이 국가직보다는 더 중요해요. 검찰 교정 이쪽보다는 경찰직이 더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 먼저 잠깐 보고요. 국가직에서는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경찰직에서 이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기소 처분 앞번에 그 불기소 처분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따라서 이제 불기소 처분의 종류가 이렇게 혐의 없음, 재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가 있거든요. 불기소 처분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그 이유에 따라서 이 불기소 처분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끝난 뒤에는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든 불기소든 이렇게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수사를 의뢰했던 사람에게 통지하는 거잖아요. 그 통지, 뭐 고소 고발하기도 통지하고요. 불기소 처분을 통지해주면 고소 고발이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피의자에게도 통지하고요. 그다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있죠.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는 규정이 2007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고소고발인이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고, 자, 왜 불기소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검사가 이유도 설명해줘요. 근데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고소고발인이라면 그냥 참으시겠습니까?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못 참죠.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흐름이 깔끔하고 논리적이다, 그죠?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마형도 강사의 강의가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고. 자, 보세요. 고소고발인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불기소를 했을 때 이때 통지해주면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방법. 보셨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잠깐 저 사라지겠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불복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여기가 검사가 지방검찰청의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검사니까 고등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의 검사들의 장항, 이게 고검장이라 하거든요. 고검장의 불복을 먼저 제기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요. 그러면 만약에 고검장이 기각을 하게 되면 고검장이 만약에 이 지방검찰청 이 검사의 불기소를 불복을 제기했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기각이죠. 기각하면 그때 또 불복이 가능하거든요. 자, 고소인은 고등법의 재정신청 또 있습니다. 고발인들 중에 형법 1, 2, 3조부터 1, 2, 6조의 범죄 고발인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 고등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정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등법원이 기각한다.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이 대법원에 또 한 번 불복이 가능해요. 대법원도 만약에 그 불복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인 있죠, 고발인. 근데 형법 1, 2, 3, 1, 2, 6조의 고발인은 고소인과 같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 고발인은 뭐겠습니까? 형법 1, 2, 3, 1, 2, 6조 범죄 이외의 범죄의 고발인이 되겠죠. 이 고발인은 고검장이 기각 처분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 고검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등검찰청 위에는 대검찰청이 있죠, 그죠?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 번 더 불복을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기각하면은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고소 고발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불기소를 했을 때 불복. 먼저 고검장에게. 고검장이 안 받아주면 다시 불복. 고소인과 형법 1, 2, 3, 1, 2, 6조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안 받아주면 다시 대법원의 재항고. 자, 고발인의 경우에는 1, 2, 3, 1, 2, 6조 이의 범죄 고발인. 다시 검찰총장에게 검찰 재항고. 안 받아주면 기각하면 이것으로 끝. 자,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궁금하십니다. 왜 고소 고발인이 여기까지는 함께 왔는데 여기까지는 이 이후에는 왜 이렇게 나뉘는지, 그리고 또 왜 형법 1, 2, 3, 1, 2, 6조 범죄의 고발인은 왜 이 고발인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고소인과 함께 불복의 어떤 길을 같이 밟아가는지, 왜 이 범죄의 고발인은 따로 이 고발인과 다르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죠? 엄청 궁금하시죠? 지금 엄청 궁금하다고 지금 여러분 표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 궁금하단 말이야. 그것을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가시고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저 보고 싶었죠? 뿅 나타났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재정신청. 이 재정신청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절차가 좀 더 아주 복잡해요. 복잡하고 근데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한 페이지 한번 여러분 강의 오시기 전에요. 지금 이 예습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쭉 한번 하살표대로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시고, 아, 이런 뭐 흐름이 있구나.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그렇지 않은 것과는 확연히 그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꼭 한번 보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공소 제기 이후에, 공소제기 후에 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소제기 후에 수사. 여러분, 공소제기 후에, 여러분, 공소제기 이후에 그 수사활동 있잖아요. 가능은 한데, 이게, 공소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바뀌고 검사하고 대등한 지위에 오르는, 공판이 그러한 주체가 되거든요. 그 주체를 함부로 뭐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주체의 지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제 수사는 법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뭐, 강제 수사는 안 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근데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이 임의수사는 되거든요. 우리 임의수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임의수사. 그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수사활동 있잖아요. 기소 전에는 피해자 신문이었겠죠.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활동이 허용되고요. 참고인 조사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한 이 증인을 불러와가지고 참고인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법정에서 했던 증언을 번복시키는 이런 참고인 조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돼요. 자, 안 되는 수사를 했으니까 유법사죠. 이를 기재한 조서도 증거로 쓸 수 없겠죠.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수사편이 끝이 납니다. 이게 끝을 내고요. 이제 공소 제기하는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공소 제기할 때는 그 방식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공소 제기하는 방식은 이 공소장에서 시작해서 공소장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한다 있죠. 서면. 구술은 안 돼요. 공소장의 내용을 적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혹 파일 형태로 저장 매체에 담아서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 안 돼요. 오로지 공소장이라는 서면이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소장에는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필요적이라고 하죠. 반드시 또는 하여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필요적이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또는 하여야 한다. 필요적. 이것을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반드시 기재를 꼭 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죠. 피고인, 이놈이 범한 죄의 명칭, 제명, 그리고 이놈이 범한 범죄 사실, 그리고 적용한 법 조문들, 그리고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는지 안 됐는지 구속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낮겠죠. 그래서 이 기본 1단계 강의에서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할 거냐면 2단계에서는 해드릴 거예요. 심화 강의에서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공장 한 개를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이게 일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하나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수사활동을 통해 수집했던 아주 많은 수사 서류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첨부나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견이 생기겠죠.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나오겠죠. 편견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법정 열려서 근데 본격적으로 심리할 때 증거를 제출하고 그 전에 미리 공소를 얘기할 때 첨부나 인용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일본주의거든요. 편견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런 일본주의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직에서는, 검찰직에서는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경찰직에서는 중요성이 좀 낮습니다. B급 중에서 되게 낮은 B급이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제가 경찰직에서는 설명을 하고 국가직에서는 좀 비중을 두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공소의 방식이요. 자, 끝나고 나면 공소 제기했을 때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이 범죄를 만약에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공소장이에요. 기소를 했을 때 효과는 이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A라는 사건을 만약에 A라는 법원에 기소했다면 이 사건과 법원은 관계를 맺게 돼요. 맺는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속하죠. 이게 속한다는 속자. 그래서 소송 계속이라는 게 일어나요. 소송 계속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A라는 법원은 A라는 사건을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이 A라는 사건은 이미 A라는 법원이 심판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중으로 기소하면 안 되는데 또 이중으로 기소를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처리를 해야죠. 다툴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내용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요, 동동판, 동다결 뭐 이렇게 할 건데 동동주 있잖아요. 동동주, 우리 좋아하는 동동주. 동동판, 동일사건, 동일법원, 공소기각 판결, 동일사건 수개의 다른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암기하기도 쉽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 먼저 그 이유들도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할 거고요. 그 다음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했던 이 공장의 값, 그리고 검사가 공장에 적어놓은 이 세모로 범죄는 만약에 세모를 적었다면 세모, 사람은 갑을 기소했다면 갑, 이것으로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 있잖아요. 어떤 범죄든 여러분,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요. 범죄는 이 사건을 수사를 끝내고 기소하는데 시간을 줍니다. 중한 범죄는 좀 길게 주고요. 25년 줘요. 그다음 경한 범죄는 짧게 줍니다. 1년 줍니다. 가장 짧으면 1년 주거든요. 이게 뭐냐? 공소시효라는 거예요. 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돼요. 됐죠? 기소했을 때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소시효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공소시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데 3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뭐라고요? 어떤 범죄가 종료하게 되면 이 범죄를 수사를 끝내고 기소하는 데까지 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중한 범죄는 25년, 경한 범죄는 1년이라고 했죠. 이 공소시효.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공소시효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볼 겁니다. 됐죠? 공소시효.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시간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힘을 또 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해서 이번 주 진도로 마칠 겁니다. 됐죠?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아니죠.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오셔도 상당히 좋을 듯 보여요. 아시겠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 지금 설명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공소시효가 뭐 정지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정지. 앞번에 기소를 하면 시효가 멈춘다고 했죠. 기소 말고도 시효가 멈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예습 강의는 너무 길어도 안 좋은데 제가 한 10분 내지 15분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20분 갔어요. 여러분 또 안 보면 어떻게 하죠? 자, 일단은 앞으로는 양을 좀 더 줄여보도록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20분이라 해서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